사람들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 보면 아이템을 막 찾잖아요. 끊임없이. 사실 모든 아이템에서 잘 되는 사업도 있고 안 되는 사업도 있고 아이템보다는 어떻게 하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음식점을 하더라도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 그러니까 브랜딩부터 마케팅까지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에 너무 포커스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아이템보다는 어떻게 내가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어떻게 고객들한테 어필을 하고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너무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걸 왜 못하지? 내가 하면 훨씬 빨리 할 수 있는데 막 너무 느리거나 아니면 너무 미숙했을 때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나와봐. 내가 할게. 그리고 혹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A부터 Z까지 다 알려주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업을 하려면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을 잘 리드하는 거. 그리고 때로는 조금 기다려주는 거. 저는 이렇게 지켜봐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지켜보면서 이 친구는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면은 좀 느릴 수 있고 좀 잘못될 수 있는데 근데 바로 얘기는 안 해줘요. 그냥 봐요. 보다가 이 친구가 그렇게 했는데도 조금 느리긴 하지만 또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게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나 크게 손해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물론 답답하죠. 저도 성향이 급한 성향, ESTJ라 원래는 보고 아니면 바로 얘기를 해줘야 되고 느릴 것 같으면 내가 투입돼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 우리 팀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나는 매뉴얼을 짜고 체계를 만들고 혹은 뭐 하다못해 잘 먹으면서 할 수 있게 밥을 제공을 잘 사주고 그런 역할, 관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울타리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업가인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능력이 너무 출중한데 직원들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직원들이 믿질 않아. 그리고 마음속으로 무시하는 거야. 쟤네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나보다 못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나아가서는 나보다 전체적으로 못할지언정 나보다 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뭘 잘하는지를 내가 캐치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작던 크던 그렇게 돼야지. 왜 나보다 못하지? 기다려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약간 성향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기술자랑 관리자랑 사업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성향이 나랑 맞아야.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슨 어떤 능력이 출중하다기보다는 저도 제가 손이 빠르고 기술적으로 잘하는 사람이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정말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고 돈을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어서 하고 싶은 업이라 시작을 했는데 어느 기로에 쓴 거죠. 내가 계속 기술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사업적으로 내가 발전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사업가가 맞더라고요. 이런저런 고민을 해봤을 때 나의 가지고 있는 성향 차이에 의해서 사업을 내가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뭔가 단기간에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단기간에 빨리 사업 이걸 키워서 엑스트해서 뭐 이렇게 사업을 위한 사업을 계속 하시는 분들 돈을 위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어떤 사업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단기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가 되고 그것이 어떤 잘못된 투자를 받아서 안 좋게 끝나거나 사업이 하는 확률적으로 그게 그러기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면 주위에 위험하게 하시다가 잘못된 케이스들을 많이 봐서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가장 많이 났던 시점들이 있어요.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제가 돈을 벌려고 했던 시점이 아니고요. 일에 미쳐 있었던 초기에 정말 잠을 안 자고 매일 한두 시, 두세 시까지 일을 해도 힘든지 잘 모르고 거기에 약간 미쳐 있었던 시점에는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온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일이 너무 재밌어서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돈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일에 집중한다는 건 그 어떠한 저희는 이제 서비스 업종이니까 그 서비스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걔를 잘하려고 집중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고객들의 만족도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내가 돈을 벌어야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완성도 높고 어떻게 하면 더 만족을 시킬까에 원초적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고객들이 만족을 하고 고객이
만족을 하면 그게 당연히 매출로 이어지겠죠.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포커스를 두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이 분야에서 어떤 목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목표 없이 그냥 마냥 돈에 치중할 때도 있었어요. 아, 매출이 이번 달 얼마지? 매입은 얼마고 어떻게 내가 이걸 운영해야 되지? 통장을 들여다본다거나 얼마가 남았는지 계산을 한다거나 입금될 게 뭐 있나 들여다보고 있다거나 그럴 때는 오히려 돈이 더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님들 말씀하시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돈에 쫓으면 돈이 도망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은 사업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유겠지만 저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돈을 너무 쫓다 보면 오히려 그 본질이 흐려져서 사업에 대한 본질이 흐려져서 사업은 내가 뭔가를 사회에 도움을 주면서 서로 같이 그걸로 인해서 수입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돈을 벌어야지 하는 순간 약간 장사가 되는 거죠. 규모랑 상관없이.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쉬워지고 오히려 매출이 더 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그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는 남이 잘 되면 질투도 나고 배가 아프고 그 다음에 내가 잘 되는 게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나랑 가까운 지인들이나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은 물론 내가 잘 되면 같이 기뻐해 주고 내가 안 되면 같이 슬퍼해 주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냥 나랑 살짝 알고만 지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수가 많잖아요. 친한 사람들보다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나 너무 잘 되고 있어. 우리 너무 매출 좋아. 근데 본인은 만약에 안 되고 있어. 이러면 사람이 기본 심성 자체가 배가 좀 아프죠. 그렇게 배가 아프고 오히려 질투도 할 수 있고 그게 기본적인 것 같고 나아가서는 저 사람 저게 잘 돼? 혹은 돈이 많겠네? 좀 모아놓은 돈이 좀 있겠네? 사업이 지금 한참 잘 되고 있으면 그러면 그거를 이용하려는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본인의 사업에 좀 더 득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맥락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부자들은 본인이 부자라고 굳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유명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고 유명하지 않은 부자가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어느 정도는 내가 잘 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서 나쁠 건 없지만 나 너무 돈 많아 혹은 나 너무 사업 잘 되고 있어 우리 매출 얼마야 이거는 그다지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혀 알리진 않고요. 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알려지냐면 제가 대단해서 알려지는 게 아니고 일을 하다 보니 파티 플래너라는 직업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고 어떤 브랜딩을 하면 좋은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파티 플래너고 이런 마케팅에 활용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업을 하고 홍보를 하다 보면 마케팅을 하다 보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SNS 같은 데도 좀 노출이 될 수 있고 그럼 자연히 지인들이 보게 되니까 오래 연락 안 하셨던 뭐 스승님이나 동창들한테도 전화가 오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는 것 같고 제가 일부러 뭘 알리거나 하는 걸 저는 오히려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빛 좋은 개살구가 될까 봐 조금 더 내가 20년, 30년 더 하고 나서 정말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됐을 때 또 뭐 굳이 알릴 필요는 없죠. 근데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저보다 훨씬 선배님들 뭐 50, 60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많은 경험을 해보신 선배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30대까지는 돈을 버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업을 찾고 항상 돈을 어떻게 벌지를 고민을 저도 했었던 것 같은데 30대까지는 제가 만약에 제 30대로 돌아간다면 더 많이 배우고 다녔을 것 같아요. 더 다양한 분야를 배우고 제 분야 속에서도 더 디테일하게 공부도 더 하고 그걸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돈을 벌면 투자하는 데 많이 쓸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베이스가 돼서 나중에 40대 이후에 돈을 버는데 분명히 씨앗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런 베이스가 없이 하다 보면 하면서도 공부를 하고 저도 하고 있지만 더 단단하게 혹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 같아서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게 명확히 있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모르다가 인생을 마감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냥 돈을 벌고 그냥 사는 거지 하면서 자식들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근데 30대 때 나한테 투자를 하면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질문을 하려면 경험을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를 많이 관찰하고 교육을 뭐 원데이 클래스든 하다못해 어떤 교육이든 여행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행을 가서도 맛있는 거 먹고 뭐 오는 것도 좋지만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도 좀 경험을 해보고 최대한 많은 경험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은 돈 주고 절대 못 사잖아요. 그리고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배낭여행이라든지 그런 거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경험들을 최대한 정말 부딪혀가면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초 체력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다들 그러잖아요. 건강이 우선이고 너희 나이 들면 아프다, 뭐 젊었을 때 해야 된다 말로 하시지만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제가 새벽에 수영을 다니는데 5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수영을 매일은 못 가지만, 근데 그게 이제는 뭐 몸매 관리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체력이 안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한다는 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부터 해도 늦진 않지만 20, 30대부터 몸에 배어서 또 루틴처럼 혹은 내 삶의 일부처럼 댄스던 뭐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더 찾아서 기초 체력을 좀 높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더 많이 더 오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저도 어렸을 때 아무거나 먹고 잠도 잘 안 자고 잠자는 게 좀 아까웠어요. 그래서 4시간씩 자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도 나이 들어서도 나는 자는 시간 아까워서 4시간만 자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체력이 괜찮은 사람이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들면서 체력이 붙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초 체력들을 생활 속에 좀 삶 속에 녹아들게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제 딸을 교육을 시킬 때 영어도 다니긴 하지만 수학학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태권도를 일단 보낸 지 오래됐어요. 다 필요 없고 기초 체력을 내가 너한테 물려주겠다. 그게 물론 유전적인 것도 크겠지만 그건 이미 어쩔 수 없으니 근력과 체력을 만들어주려고 계속 꾸준히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영 같은 것도 보내면서 체력도 체력이고 어디 놀러 가서 수영하고 재밌게 놀려면 더 잘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체력과 그다음에 좋은 몸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